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금리 인하를 해도 된다는 말로 들리는데 어쨌든 간 단기적으로 물가 상승률에 영향이 있을 거니까 조금 애매한데, 또 여러 가지 애매했던 것들이 뭐냐면, 첫 번째로 연준의 독립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연준 위원들이 뭐 데이터에 대해서 평가하고 뭐 경제 전망이라든지 위험 균형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 정책을 이런 걸로 결정을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원래 행동을 그대로 지켜갈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정치적인 압박에 나는 신경을 쓰지 않겠다라는 얘기랑 똑같죠. 왜냐하면 트럼프는 계속 야 내려 막 이러고 있으니까. 둘째로 노동시장이 타이트해지거나 또 기타 요인이 물가 안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 위험을 초래하는 그런 경우에는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이게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그러니까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커지면 오히려 물가가 오르면서 노동시장을 약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억지로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빨리 잡아야지 하면서 금리를 인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을 거라고 했던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2020년도부터 연준이 유연한 평균 인플레이션이라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타겟 해놓고 물가를 여기다 맞춰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고 물가를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 좀 오를 수도 있고 좀 내릴 수도 있고 그냥 좀 유연하게 시장을 2%, 2.5% 사이에서 좀 있으면 얼추 그냥 괜찮아라고 하는 이 좀 물가의 출렁거림을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좀 유연한 평균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이제 말을 했었던 건데, 어차피 이거를 상관없다고 할 거니 너무 좀 올라도 쫄지 말자, 약간 이게 바뀌어서 노동시장이 타이트해지려고 하거나 또 어떤 요인 때문에 물가가 흔들리거나, 물가라는 건 사실 뭐 오르는 것도 내리는 것도 다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어떤 목표치를 놓고 그 근처에 있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물가가 자극을 받거나 할 것 같으면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바뀌었거든요. 즉 이번에 9월 달에 만약에 금리를 뭐 내린다고 쳤을 때 좀 내려보고 물가를 자극하는 게 있다 싶으면 바로 그만하거나 뭐 아니면 쭉 하지 않을 거다, 내 마음은 그 어떤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 그때 데이터에 따라서 좀 바뀔 수 있는. 마지막으로 또 정책이 제한적인 영역에 있기 때문에 기본 전망과 위험 균형의 변화로 인해 정책 기조는 조정할 수 있다. 지금 사실 큐리어스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 밸런스한, 그 밸런스를 지키고 있는 노동시장을 봤을 때 굳이 3번이나 금리 인하를 해야 되냐, 파서 결정하겠다. 사실 그렇게 보면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뭐 당연히 할 것, 3번 할 것, 75bp, 뭐 빅컷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좀 뭐 3번 안 하고 그냥 2번? 아니면 뭐 좀 더 들? 할 수도 있는 어떤 구멍을 열어놨다고 할까요? 뭔가 되게 적극적인 느낌이 아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